안녕하세요. 세상에 착한 일 하면 다 돌려받는다고 하잖아요.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심장이 벌렁한 채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전 조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네요. 굉장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거의 판잣집 달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죠. 전 엄마 아빠가 일찍 이혼하고 아빠와 살았지만 아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어요. 할머니는 제가 엄마 없는 티 내면 안 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눈치는 빨랐고 전 바로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게 들통났지요.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. 애들이 항상 넌 왜 부모 없냐?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전 의기소침해서 학교에 가기 싫어했어요.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밥 안 먹는 저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왜 그러냐고 꽤나 마음 아파하셨죠. 전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집에서 눈물만 훔쳤습니다. 그런 날들이 쌓여서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. 도저히 이런 곳에서 3년을 보낼 순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 할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후 저희 자퇴를 허락하셨죠. 전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퇴한 거 후회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요.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통과를 하고 전 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전 사범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범대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역량들을 많이 쌓았어요.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임용을 보려고 하니까 경쟁률도 세고 3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지만 자꾸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군요. 검은 색깔 컴컴한 동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없이 시간만 흐르고 미루어두었던 군대도 가야 하게 생기니까 똥줄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. 나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전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. 거기서 군복무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던 중에 전 결심을 했죠. 그냥 임용고시 보지 말고 학원으로 들어가자 하고요.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한 전 학원에 들어가서 선생님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상상한 교사 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. 나 어떻게 하지?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? 정말 미치겠다 하면서요. 학원 갈 때마다 애들이 절 놀리는 건 기본이고 제 책상에 쓰레기를 두고 선생을 선생으로 안 보니까 전 미치는 거죠. 결국에 전 퇴사를 했고 사무직에 들어갔습니다. 20대 때 연속으로 받은 실패라는 결과에 전 점점 더 피폐해졌고 마음이 닳아졌어요.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면서요.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제게 천사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. 같이 회사를 다니던 여자분이 저에게 오랜만에 뭐하고 사냐고 연락을 했고 전 반갑다고 하면서 그녀와 만났죠. 그때 그녀가 제게 고백을 한 거예요.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 안 하고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사이 더 서먹해지면 그때 나 어떻게 해야지 모를 정도로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 고백을 받아달라고 하면서요. 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만날지 모르니까 진지하게 교제해보자 라고 한 뒤 그녀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. 그녀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어요.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는 것도 없고 항상 저에게 대단하다고 제 자존심을 채워주는 여자 중에 한 명이었죠. 그런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 전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사랑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저와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통실하고 건실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전 가장이라는 어깨에 짐을 안고 그녀와 함께 아들을 건실하게 키우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에게 단란하게 한평생을 살 줄 알았던 가족에게 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만 겁니다. 아들이 딱 8살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된 거였어요.
유방암 3기였고 큰 통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갔다가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돈 드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꽁꽁 숨긴 거죠. 아휴, 정말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정말 말도 안 돼. 제발 우리 아내 죽으면 내 인생도 끝이 하면서 아내의 치료에 사력을 다했습니다. 하지만 하늘은 저희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. 전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아내의 악화되는 몸은 고칠 수가 없더군요.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빚뿐이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달동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. 착한 아들은 전학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투덜됨도 없었고 전 괜찮다고 아빠가 빨리 성공해서 우리 아들 다시 아파트로 가게 해달라고 했죠. 저는 씩 웃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었습니다. 그렇게 달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참 적응하느라 애쓰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행히 도움을 많이 주어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그 달동네에서 적응을 하던 찰나 제가 마음 아픈 일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. 아들 주려고 국화빵이나 붕어빵을 한아름 사가는데 아유, 어디선가 배고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뭐야, 어디서 난 소리야 하고 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는 곳에는 그 목소리의 출처가 없었습니다. 제 발 쪽에서 들리는 거였어요. 알고 보니까 그 철대문 사이 틈에 한 아이가 사람 지나가는 걸 보고 그 틈에다가 배고파 라고 말을 한 겁니다. 전 고개를 숙여서 그 대문 밑을 보았고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배고프다고 신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. 전 대문을 콩콩콩 두들겼고 그 여자아이는 바로 문을 열며 저를 보더라고요. 전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국화빵 반 봉지를 그 아이에게 건네며 많이 배고프니 이거라도 먹고 있으렴 이라고 했습니다. 그 아이는 얼마나 가난한 것인지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란닝구에 아주 얇디 얇은 옷을 거쳐있을 뿐이었어요. 그 아이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고 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아유, 달동네에서 할머니랑 둘이 힘들게 사는 아이구나.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전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. 집에서도 자꾸 머릿속에 그 아이가 아른거리더라고요. 얼마나 힘들면 애가 그 추운 곳에서 덜덜 떨면서 밥을 달라고 할까 했어요. 전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죠.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. 그 집 원래 되게 힘든 집이야. 그 집 엄마가 바람나서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도망갔잖아. 그리고 그 고얀 게 그 장남이 지네 엄마 명의로 대출받아서 완전 뚝딱이야. 아무것도 없어. 내랑 할머니만 불쌍하지. 아유 라고 하더라고요. 아이고, 그 여자아이 저희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불쌍했습니다. 엄청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였죠. 저의 과거가 생각되면서도 저도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갔어요. 그리고 정말로 그 무엇보다 이렇게 추운데 패딩 하나 없이 난닝구에 허름한 체육복을 걸치면서 그 시멘트 바닥에 흙바닥에 누워있는 게 안쓰러웠습니다. 어떻게 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.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아들 챙기느라 빠듯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 손길도 가고 패딩도 있고 따뜻하게 할 게 많으니까 싶었죠. 그래서 전 그 아이에게 바로 손을 내미기로 결심했어요. 아무래도 할미랑 단둘이 사는 거니까 겨울이붓 신고 시장에서 사고 또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분홍 색깔 패딩을 사서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. 그 아이는 너무나 고마워했어요.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다가 크리스마스니까 아저씨가 선물이라고 할머니랑 같이 입으라고 건네주었지요. 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.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걸 어째 이리 받아도 되겠나요?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 먹고 사는 것도 같이 힘들 텐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? 정말 하면서요.
전 아니라고. 우리 아이 같아서 자꾸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그냥 받으라고 하면서 저희 마음을 전했습니다. 할머니는 줄 게 없다고 하면서 보릿물 따뜻하게 해서 한 잔 건네주더라고요. 얼마나 가난하면 보릿물밖에 싶었던 전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저희 집에 가서 통조림 햄을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추석이나 설 때 선물 받은 걸 안 먹고 모아둔 거거든요. 아들이 신기하게 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모아둔 건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마웠고 그 햄을 전부 다 싹 다 할머니와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. 그리고 전 앞으로 저도 살기 힘들긴 하지만 도와드릴 게 있으면 발 뻗고 무조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과외 봉사 이런 프로그램 연결시키는 것도 전달했죠. 그 덕에 그 할머니와 아이는 조금 사는 게 여유가 있어졌습니다. 아이도 원래는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손길이 닿아서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되었고요. 얼마나 다행이던지요. 하여튼 마음을 한숨 덜게 되었어요. 제 아들도 시험 보고 또 학교에 가느라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지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저도 어깨에 짐이 내려지면서 돈을 더더욱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달동네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이동해 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. 참으로 다행이었죠. 아무래도 달동네에 살면 겨울에 미끄러운 그 길을 다 내려오다가 엄청 다치는 일도 많았고 치안도 무척 안 좋아졌습니다. 동네 사람들 중에선 강도에게 피습당해서 반신불구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온 집을 자물쇠로 걸어둔 사람도 있었어요. 그만큼 장난이 아닌 곳이었습니다. 그래도 그런 곳을 벗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아직도 그 꼬마 여아이와 할머니가 아는 거였죠. 그런데 그것도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. 언제 그랬지 라는 순간들이 슈르륵